자, 프리즘을 채점합니다. 이 헬스의 특성 1번에 5번 2번 시메트리 3번 5번 4번 3, 4 5번 2, 5 그거야. 네? 어떤 거요? 그거 지금 푸는 거. 그거. 이거요? 6번에 5번 7번에 4번 8번에 3번 9번에 표준수온이 높은 저위도 지역 10번에 3번 11번 5번 12번 염류 염분 13번 염화 나트륨 14번 1번 15번 A 염화 나트륨 B 염화 마그네슘 C 황산 마그네슘 D 황산 칼슘 A, B만 알고 있으면 돼요. 16번 4번 17번 5번 다 더하면 돼요. 18번 2번 19번 40kg 20번 185g 21번 물 1928g 염류 72g 22번 1번 23번 4번 24번 2번 25번 4번 26번 4번 27번 1번 28번 1번 29번 2번 30번 염분비 일정 법칙 31번 1번 32번 4번 33번 5번 34번 4번 35번 4번 자 질문 18번, 19번. 18번 19번 자 요거는 쌤 비례식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 30ps인 지역에는 염화나트륨이 얼마? 30ps일 때는 염화나트륨이 얼마? 23.4 4g은 40ps일 때 얼마 들어있냐? 이렇게 비례식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그럼 나누면 얼마 나오니? 31.2 나오죠 그렇죠? x는 31.2g이 된다. 근데 요거는 1kg이 기준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바닷물 얼마? 500g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요거 나누기 2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 나오니? 15.6g이 되겠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비례식 세우는 거는 알죠? 이거 대 이 바다에서 이만큼 그럼 이 바다에서는 얼마만큼 넣냐 이렇게 비례식 세우면 돼요. 19번은 25psu 자 25psu의 숨은 뜻을 살펴야 돼. 25psu는 해수 얼마? 그렇지 해수 1000g 1kg 속에 염류가 25g 녹아 있다는 뜻이야. 굿 잘했어. 그럼 얘를 증발시켜 가지고 염류를 얼마나 얻었대? 1000g을 얻었대. 1000g 얻었대. 아, 고생아. 맞나요? 그럼 1000g 25에서 1000g 얻었으면 몇 킬로 얻었다는 거야? 다시 40kg 얻었다는 거죠. 또 질문. 준영이 없어? 27
27번. 다음은 위도에 따른 증발량과 강수량. 자, 증발량과 강수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염분은 어떨수록 높니? 염분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염분이 높다라는 것은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은 조금 있어야지 염분이 높겠죠. 증발량이 더 커야 된다.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증발량이 겁나게 클 때 염분이 높고 증발량이 작을 때 염분이 낮아. 그러니까 적도 부분에서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적도가 위도 0이 돼요. 그렇죠? 염분이 어떠니? 영도에서는 맞아요. 낮죠? 그러면 염분이 낮으니까 뭐가 많다는 거야? 물이 많다라는 거. 그럼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 체크했니? 3번. 3번 60도 부분. 60도 봐봐. 60도에서는 염분이 가장 높다. 염분이 가장 높을 때는 언제니? 한 0도에서 40도 사이 한 20도 부분에서 염분이 최고 높죠. 또 질문. 선호. 11번 문제 갑니다. 야 이거 위도에 따른 거. 혼합층이 가장 두껍다라는 것은 바람이 많이 분다라는 거고, 바람이 많이 불고 혼합층이 가장 두꺼운 거는 바람이 많이 부는 중위도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저위도는 혼합층보다 수온약층이 더 강해. 이게 저위도, 이건 고위도, 그렇죠? 그럼 A는 고위도 지역이고, B는 중위도, C는 저위도 지역. A 세액 중에 위도가 가장 낮은 곳은 어디니? C가 되죠, 그렇죠? 저위도. 니은 B 해역은 C 해역보다 바람이 약하게 된다. B가 혼합층 두께가 가장 두껍잖아. 혼합층이 가장 두껍다는 거 바람이 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틀렸다. 됐나요? 또 질문? 앞에 그거 불러주세요. 답을. 1번에 5번, 2번에 C매층, 3번에 5번, 4번에 3, 4, 5번에 2, 5. 자, 두 번째 프린트물 채점 갑니다. 두 번째도 있었어요. 3번 프린트물 해수의 순환. 아, 이거구나. 아,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4번에 2번, 5번에 5번, 6번에 3, 5, 7번에 1번, 8번에 4번, 9번에 2번, 10번에 4번, 11번 3번, 12번 D, 가, 13번 C, D, 14번 3번, 15번 5번, 16번 4번, 17번 동한난류, 북한한류. 질문. 이건 너무 쉬워가지고. 자, 오늘은 134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오늘 8단은 끝날 겁니다. 8단은 끝나고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는 O2 3-1 들고 옵니다. 이제 우리 3학년 과정으로 다음 주에 넘어가요.
너희들은 훌륭한 학생이기 때문에 벌써 이제 3학년 단어로 넘어간다. 자, 그러면 134페이지는 지난 시간에 했는 건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8단원이 열과 우리 생활 열과 우리 생활에서 첫 번째 우리가 열 공부했는데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뭐라 그럴까? 열 에너지라고 했다. 그래서 얘 단위는 에너지 단위를 쓰기 때문에 단위를 뭐로 쓴다? 칼로리 쓰고 혹은 킬로칼로리 이렇게 쓴다. 이때 온도가 높다라는 뜻은 입자의 운동이 어떻다? 활발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온도가 낮다라는 것은 입자 운동이 어떻다? 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로 따지면은 누가 온도가 최고 높다? 기체, 액체, 고체 순서다. 그래서 기체 상태일 때 입자 운동이 가장 활발하다. 기체는 이렇게 움직여, 액체는 이렇게 움직여, 고체는 이렇게 움직여.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할 때 열 이동 방법, 열 이동 방법은 시험 문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전도 방법이 있는데, 전도는 어떤 상태에서만, 고체 상태에서 열 전달되면 무조건 전도라고 그랬어요. 고체. 쌤 이거 8 고체야 액체야 기체야? 고체죠. 그럼 내 쌤 차 태운이 이렇게 가는 거는 전도 방법. 이해됐습니까? 뜨거운 거 만졌다. 그럼 여기서 차례 뜨거워지네. 여기 뜨거워졌다. 갑자기 여기 뜨거워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차례. 그래서 고체란 금속이든 뭐 어쨌든 고체 물질이 나오면 무조건 전도 방법이에요. 두 번째 대류. 대류는 액체, 기체 사이에서 열 전달되는 건 무조건 대류. 얘네들은 입자가 어떻게 직접 열을 전달해. 직접 포인트. 세 번째 복사. 복사는 어떤 상태? 아무 물질 없는 진공. 그래서 얘는 물질 도움 없이. 그러면 대표적인 복사하면은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빛입니다. 빛. 햇빛, 빛, 그늘졌다 뭐 이런 건 다 복사 방법. 됐나요? 전자레인지 복사 방법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13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5페이지. 선우야, 135. 130. 소리 미안. 136. 쌤이 잘못했다. 페이지 136페이지. 자, 우리 이어서 갑니다.
3번 난방기 설치. 자,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다시피 온도가 높으면은 어느 쪽으로 가니? 위쪽으로 가죠, 그렇죠?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떤 공기? 뜨거운 공기는 전부 다 어디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죠. 어? 했죠 이거는. 처음 듣는 것처럼 해야지. 온도가 낮으면은 어디죠? 아래쪽. 어떤 공기? 차가운 공기.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으로 간다. 왜 온도가 높으면 위쪽으로 갈까? 우리 6단은 물질의 특성 했을 때 했는데 뭐가 관련했다? 밀도하고 관련했습니다. 밀도. 잘 봐봐. 기체라고 칩시다. 공기니까 기체야. 그럼 뜨거우면은 얘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요 공간에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입자가 몇 개 없잖아. 입자 몇 개 없으니까 어떡해? 뜬다. 차가우면은 입자 운동이 조금 움직일 거 아니야. 조금 움직이는 요 공간에 입자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어떻게? 아래로 가. 밀도와 관련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놓을까? 밀도가 작다. 얘는 밀도가 크다. 뭐 6단에서 공부했던 거 종합해서 쓰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해봐. 냉난방기야. 냉은 에어컨 이야기하는 거야. 난방기는 히터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온도가 높은 뜨거운 공기는 지금 여름에 뜨거운 공기 다 위로 올라가. 그럼 이 뜨거운 공기를 여름에는 빨리 식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시원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에어컨, 냉방기는 어디다 설치해야 되겠니? 위에 설치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냉방기, 에어컨. 위쪽에 설치. 선생님, 우리 집 에어컨은 아래쪽에 있는데 손들어. 없죠? 선생님 우리 집은 저런 게 아니고 여기 세우는 건데 스탠드라고 하더라도 바람이 나오는 거 뒤쪽에 달려 있어. 위쪽에 달리는 에어컨은 없다 이 말이야. 중간. 상관없어 이씨. 그다음 차가운 공기는 아래쪽에 오니까 차가운 공기를 빨리 따뜻하게 대피해줘야 된다. 그래서 난방기, 히터는 어디다 설치한다? 아래쪽에 설치. 아래쪽에 설치. 우리는 이 히터를 아래쪽에 설치하가 못해 어떻게 아예 바닥에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 그래 겨울에 가면 바닥이 올려두면 따뜻해. 온돌 문화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맨발로 다녀도 돼.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온돌이 없어. 바닥이 어떻게 했니? 차가워. 그러니까 어떻게? 신발 신어야 돼. 그래서 외국은 슬리퍼 문화, 신발 문화. 우리나라는 따뜻하니까 신발 신을 필요 없다. 그래서 맨발로 다닌다. 됐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온돌 문화는 1위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겨울에 우리나라 오면 되게 놀라는 게 이 온돌. 외국에는 이런 데다 히터 이렇게 설치하는 거 여기 이렇게 따뜻한 바람 나오게끔 하는데 우리는 아예 바닥 전체에다가. 우리 집 선생님 집은 아닌데 요즘 신축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욕실에도 따뜻한 보일러가 들어요. 욕실 바닥도 따뜻해. 너희 집 욕실 바닥 따뜻해? 옛날 집 선생님
옛날 집 이렇게. 요즘 그렇대.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에도 보일러 들어오고 쌤 집은 너무 옛날 아파트라서 베란다에도 보일러 안방 안 되거든. 베란다 나가면 바닥이 차가워. 근데 요즘 베란다도 아예 확장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 보일러 다 들어오고 화장실도 보일러 들어오고. 그 선생님 집은 화장실에 보일러 안 들어오거든. 바닥이. 그래서 너희들이 자세히 보면은 가서 보세요. 화장실에 보면은 밑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난로가 달려 있어요. 히터 달려 있어. 화장실에 히터 달려 있어요. 가서 집에 보세요. 여기 철로 된 요좀 나와 있어가지고 나타난 히터 달려 있어. 병원 가면 병원에도 병원벽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욕실에 붙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보세요. 네 번째. 단열. 자, 요 단열은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단열. 녹화되고 있으니까 한번 말합니다. 알겠죠? 단열. 단자가 무슨 단자니? 그래, 끓을 단자.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야. 그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끊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단열이라고 합니다. 단열은 열 이동을 어떻게 하고 차단하는 거야. 유진아, 한 번 더 물어볼게. 열 이동 방법 세 가지 뭐였어? 전도 대유 박사. 오씨. 열 이동 방법이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 막아버리면은 단열이 되겠지, 그죠? 열 이동은 다 차단해 볼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막아야지 가장 효율적인 단열 방법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전도를 막는 방법은 뭐 있니? 전도를 방지하는 방법. 전도는 콧재를 타고 올라가잖아. 콧재를 타고 이렇게 열이 전달되잖아. 그러면 콧재를 빼버리면 전도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그럼 뭐 하면 되니? 액체나 기체나 진공 상태를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방법이 뭐냐면 고체 중에서도 열을 최대한 천천히 전달시키는 애가 있어요. 금속은 열 전도가 겁나 빠르거든. 열을 최대한 천천히 전달시켜주는 물질, 고체 물질 뭐 있을까? 오, 나무. 또 오, 고무, 플라스틱 쓰는 거. 그래서 엄마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 찰로 된 철국자로 이렇게 저으면은 뜨거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열 전달이 최대 낮은 나무 국자 쓰면은 안 뜨겁다. 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됐나요? 두 번째, 대류를 방지하는 건 뭐 하면 되니? 진공 상태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세 번째, 복사를 최대한 막아주는 방법 뭐 있을까? 참고적으로 알아보세요. 은색이 최대한 빛을 천천히 전달시켜주는 물질이 은색이. 그럼 요 세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장 대표로 예시되는 게 보온병.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보온병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뭐라 그러니? 텀블러. 요즘 다 텀블러 있어. 텀블러 지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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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텀블러 안 들고 다니니? 텀블러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요 세 가지가 다 적혀 있어요. 보온
최대한 열 차단을 시켜야 돼. 그럼 마개가 있고 텀블러 이렇게 생겼어요. 텀블러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빈 공간을 무슨 상태로 만드냐면 진공 상태로 만든다. 그리고 여기 텀블러 너희들 텀블러에서 뚜껑 삐끼끼끼 열어보면은 텀블러 안에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속에 틈틈이 뭐 되어 있니? 고무 박힘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어요. 마개가 이게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 텀블러 요즘 겉표면은 뭐 예쁘게 색칠이 되지만 텀블러 안에 자세히 들어보면 다 무슨 색이니? 은색이에요. 왜 은색을 했는지 안에도 노란색으로 해놔도 되고 빨간색으로 해놔도 되는데 겉에는 빨간색 노란색이 있어도 무조건 텀블러 안에 보면 다 은색. 목을 다 은색. 자, 그럼 갑니다. 은색은 뭘 방지하기 위해서? 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 플라스틱은 뭘 전도를 막기 위해서. 진공은 뭘 막기 위해서? 대륙. 그렇지, 전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요 세 개를 해놓으면 열선다보면 다 차단시킬 수 있다. 그래서 보온병은 텀블러에다가 차가운 물 넣어놓으면 한참 지나도 마시면 차갑다. 뜨거운 물 넣어놔도 어떻게 한참 지나도 뜨겁다. 됐죠?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이용을 한 게 우리 주위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주변에 단열리에 뭐 있을까? 아예 이 플라스틱 가지고 만든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는 그래서 다 쌤 저희 집 아이스박스는 철로 돼 있는데요. 한 손 들어봐. 없어. 우리 집 아이스박스 대부분 플라스틱 아니면은 어디니? 스타이폼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발음하면 스티로폼으로 아이스박스 해놨죠, 그렇죠? 왜 포장 연결 보면 하얀색이가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아이스박스. 또 뭐 있니? 너희들 겨울에 그런 이야기 들어봤니? 겨울에 5리터 두꺼운 옷 하나 입는 것보다 얇은 옷 여러 개 겹쳐 있는 것이 훨씬 더 보온이 잘 된다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왜 그럴까? 진공 상태가 있을 때 얇은 옷 계속 겹쳐 입으면 그 옷과 옷 사이에 뭐 어떻게 된다? 공기 들어가거나 그거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니까 더 보온이 잘 된다. 단열이 더 잘 된다. 그래서 겨울에 얇은 옷 겹쳐 입는. 그리고 겨울 옷 뭐 있니? 겨울에 가장 두꺼운 외투 패딩. 패딩 안에 뭐 들어가 있을까? 선생님 어렸을 때 패딩 안에 전부 다 솜 들어갔어. 솜 들어가 있거든. 요즘은 진공 플라스틱 오리털. 오리털이 많이 들어가서 비싸요. 오리털보다 더 비싼 거 있어. 거위털이 더 비싸요. 왜 그럴까? 죽이니까 오리털보다 거위털이 더 많은데 왜 거위털도 이게 거기 날개 깃털 갖고 안 합니다. 어떤 거? 머리 요 가슴에 있는 털. 닭가슴 혹은 오리가슴 혹은 거위가슴 여기가 훨씬 더 보온이 잘 돼가지고 알 품을 때도 날개 펴가지고 이렇게 안 품습니다. 어떻게? 가슴으로 이렇게 알 여기다 이렇게 품습니다. 여기 제일 단열이 잘 돼요. 왜 그럴까? 거위, 오리, 가슴털이 공기를 제일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단열이 훨씬 더 잘 돼.
그다음 소방관 옷. 소방관 옷 대부분 은색입니다. 빨간색 아니었어요? 오 이런 애들 꼭 나와. 선생님 빨간색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 소방관들은 노란색 옷 입던데요? 빨간색 옷, 노란색 옷, 주황색 옷 이렇게 원색으로 입어요. 왜 그러냐면 화장이 컴컴하니까 눈에 잘 띄라고 그런 색 입어요. 근데 그거하고 단열하고 뭔 상관이에요? 소방관 옷은 겉에는 눈에 잘 띄게끔 그렇게 입지만 지퍼를 열어보면 안에 다 은색. 너희 올 겨울 패딩 지퍼 열어가지고 쭉 보면 등 쪽에 약간 은색 뭐 이런 거 받쳐놓은 거 있죠? 롱패딩에 왜 보면 롱패딩 이렇게 쭉 벗어가지고 보면 왜 등 쪽에 약간 은색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받쳐져 있잖아. 없니? 은색 받쳐져 있으면 비싼 패딩, 없으면 저렴한 패딩 이렇게 된다. 됐죠? 그다음 또 뭐? 가장 비싼 우주복. 흰색 아니에요? 우주복 흰색인데 거기에 겁나 단열이 잘 되는 최첨단돼 있어가지고 여기 우주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알죠? 마이너스 270. 굿! 우주의 온도는 영하 270도입니다. 그럼 우리 아무리 따뜻한 겨울 패딩 입고 나가도 어떻게 되냐? 얼어 뒤지겠죠? 이렇게 나가자마자 얼어 뒤진다. 그래서 단열이 엄청나게 잘 되는 우주복이구나. 이 밖에도 또 뭐 있니? 커튼 치고 그다음 창문도 어떻게 이중창 하고 창과 창문 이렇게 이중을 해놓으면 이 창문과 창문 사이에 진공이 상태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공기가 만들어지면 전도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단열이 더 잘 된다. 그다음에 하여튼 공기 많으면 단열이 잘 돼요. 또 뭐 있니? 추운 겨울에 창문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뽁뽁이. 뽁뽁이 안에 다 뽁뽁 안에 누구 들어있니? 공기 들어가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와, 뽁뽁이 쌤 명칭은 몰라요. 어쨌든 뽁뽁이 됐죠? 그러면 단열이 잘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단열이 잘 된다라는 뜻은 따뜻하다. 아니 차가운 물도 한번 단열 잘 일어나면 그게 계속 차가워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온도를 유지한다. 빙고! 유진이 왜 이렇게 잘하지? 단열이 잘 된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온도 변화가 적다가 돼. 온도 변화가 적으면 적을수록 단열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음물 해가지고 0도씩 물을 넣어놨다. 한참 시간이 지나도 홀랑이 2도 올라갔다. 그래서 물이 2도 됐다. 단열이 잘 된 거예요. 근데 물 페트병 그냥 우리 생수병 좀 냉장고에다가 차갑게 만들었는데 한 3도씩 물인데 들고 가서 단열 하나도 안 돼가지고 물 마시는데 30도 올라갔다. 미지근해가지고 하나도 단열 안 돼. 그럼 온도 변화가 크면 클수록 단열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온도 변화가 적으면 적을수록 단열이 잘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1교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빨간색입니다. 별표. 별표 두 개. 중요. 그냥 열평입니다. 교재 136페이지 시 열평형. 평행이 무슨 뜻이에요? 나란하다. 같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나란하다, 똑같다 이 뜻이. 그럼 열평형은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열평형은 열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 그랬니?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되는 거? 온도가 같아지는 것을 열평형이다. 유진이 알겠니? 첫 번째, 열평형이 일어나면 온도 변화 있겠니 없겠니?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겠죠. 그렇죠?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데 두 개 다 온도가 똑같아 버리면 한쪽이 높아야지 낮은 쪽으로 가는데 둘 다 똑같으니까 열이동이 이제 없다. 온도 변화가 없다. 온도 변화가 없다. 다른 표현으로 열이동이 없다. 이렇게 됐나요? 두 번째, 온도 차이가 많은 물질일수록 어떻게 되겠니? 열 이동이 많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5도고 얘가 3도야. 그럼 열 얼마 이동하겠니? 일반 이동하면은 온도가 똑같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5도야, 얘 100도야. 이쪽 엄청나게 많은 열이 가겠죠, 그렇죠? 그럼 온도 차이가 많을수록 열 이동이 많다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중요하니까 열을 얻으면 입자 온도는 어떻게 돼요? 내가 온도가 낮은데 내가 열을 받았어. 그럼 나는 입자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겠죠, 그렇죠? 입자 운동은 점점 활발해지고 열을 잃으면 입자 운동이 점점 둔해진다. 당연한 이야기하고 당연한 이야기.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는 건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열평형 그래프가 어마무시하게 얘가 시험 문제 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36페이지에서 거기 그래프 나오죠, 그렇죠? 이 그래프는 무조건 별표 한 3개 정도는 해두셔야 돼요. 온도, 시간. 자, 온도가 높은 A 물체가 만났어. A 물체. 얘는 B 물체. 누가 온도 높겠니? A가 온도가 높은 애고 B가 온도가 낮은 애겠지, 그렇죠? 선호야, 열 이동은 어디서 어디로 가니? A에서 B로 가니? B에서 A로 가니? 열 이동. A에서 그래요. 열은 온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 A에서 B 쪽으로 어떻게 열 이동이 일어난다. 됐나요? 열 이동이 일어나가지고 딱 온도가 같아지는 요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A 여기서 중요한 거 A는 온도가 점차 내려갈까 올라갈까? 내려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열을 잃는다. 열을 잃기 때문에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점점 둔해진다. B는 열을 어떻게 한다? 얻는다. 열을 얻으니까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되니? 점차 활발해진다. 됐습니까? 준영아, 열 평형 구간이야. 이때는 열 이동이 있다 없다? 열 이동이 없다. 대차 겁나 중요한 거. 여기서 별표 A의 1은 열의 양 하고 B가 얻은 열의 양하고는 어떻다? 같다라는 사실. 이거 하나는 알아두시고, 요게 136페이지 그 그래프 바로 옆에 보시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양은 띠띠해가지고 같다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하나. 열 평형의 온도는 평균값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애들 제일 많이 오개념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때 온도가 90도라고 하고 이게 10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열평형 구간이 온도가 몇 도다? 50도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 얘의 평균을 여기 50도 이렇게 하면 틀린다. 왜 틀릴까? 열 전달 속도가 틀리다. 얘가 금속이고 얘가 물이라고 하면 얘는 열을 겁나 빨리 전달시키고 물은 겁나 열을 천천히 전달시킨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평균값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자세히 보면 여기 평균을 보면 여기 평균 여기가 아니다. 여기 됐나요? 시험 문제 겁나 잘 나옵니다. 이 열평의 그래프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두 번째, 열평형의 예. 우리 주변의 열평형의 예. 요거는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누구랑 많이 썼거든요면은 열팽창의 예랑 섞어가지고 두 개 구별하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열평형이라고 해요. 열평형은 무조건 어떻다? 중요한 건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어떻게? 온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온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이용한 게 뭘까? 첫 번째가 음식을 어디에? 냉장고에 보관한다. 냉장고 문 열면 냉장고 온도가 2도라고 치자. 예, 선생님 우유 온도 10도다 치자.
그럼 냉장고 놓으면 어떻게 되니? 얘가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냉장고로 열이 빠져나가겠죠. 그럼 우유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유가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한약 먹을 때 한약이라든지 데울 때 어딘가 뜨거운 물에 담근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따뜻해지겠죠, 그렇죠? 따뜻한 물에서 어떻게? 너희들 왜 감기 걸렸을 때 보면 쌍화탕 같은 거 먹잖아. 알약 어때? 쌍화탕 주는데 엄청 차가운 쌍화탕 주면 어떻게 집에 가서 컵에다 뜨거운 물 받아가서 거기다 이렇게 쌍화탕 담궈 놓으면 뜨거운 물에서 쌍화탕 쪽으로 열이 이동돼가지고 쌍화탕이 뜨뜻해진다. 그렇게 하시면 유진 알겠니? 세 번째, 시장 가면은 생선 어디다 올려놓니? 얼음 위에 두죠, 그렇죠? 생선 가게 가면 생선을 바닥에 얼음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 생선 올려두잖아. 그러면 생선의 얼음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생선에서 얼음 쪽으로 열이 자꾸 전달된다고. 그럼 생선이 어떻게?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유진 때문에 그럼 늦게 끝내잖아. 아니에요. 자, 그러면 137페이지 풀어보세요. 자, 7번, 1번. 따뜻한 공기는 위로 이동하므로 난방기는 바닥 A에 설치하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이동하기 때문에 냉방기는 위에 B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8번. 솜과 스타이로폼은 공기를 적게 포함하고 있다. 아니, X.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좋은 단열재다. 2번. 열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도에 의한 열만 막으면 된다. 아니, X. 전도, 대륙, 복사 다 막아야 된다. 3번. 주택에 이중창을 설치하고 바닥에 카펫을 깔면은 열을 줄일 수 있다. O. 추울 때 얇은 옷 여러 개 겹치는 게 더 따뜻하다. O. 9번. 1번. A는 50도, B는 10도니까 열 이동은 A에서 B로 이동하고 A는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B는 점점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3번 A는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이 점점 둔해지고 B는 점점 활발해진다. 이때 A가 잃은 열량은 B가 얻은 열량과 같다. 얘가 잃은 거는 얘가 얻은 거랑 같다. 10번.
가나에서 열 이동 방법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에서 나로. 열 평형 구간은 요 구간이죠, 그렇죠? D 구간이 되죠. 자, 참고로 쉬었다는데 오늘 야 벌써 넘겨봐봐. 144랑 146만 하면 끝나. 그리고 저 뒤에 9단원은 안 합니다. 아이. 그래서 잘 보세요. 오늘 수업 끝나고 8단원에 5투째 빨리 풀고 여기 나눠준 포인트는 빨리 푸는 대로 보낼 겁니다. 다 푸는 대로 100점이 아니에요. 다 푸는 대로 보낼 겁니다. 됐나요? 거기 144하고 145 여기 이제 개념은 1시간 하면 끝나거든. 그럼 나머지 1시간 동안에 교재 책 풀고 저 프린트물 풀고 다 푸는 대로 간다. 따라서 오늘은 숙제는 개념 녹음만 하면 된다. 책 프린트는 여기서 다 하고 갑니다. 됐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해요. 자, 144페이지 이제 8-2 비열과 열팩. 머리 나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개벌리 먹어야지. 자, 비열과 열팽창입니다. 열팽창보다 더 중요한 게 비열이에요. 자, 비열 공부하기 전에 첫 번째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면 열양을 공부합시다. 열양은 기호로 효를 씁니다. 열양이 뭐니?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선생님 아까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양은 이동한 양을 열양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때 이동한 양, 이때 뭐가 이동한다 그랬니?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열량의 단위도 뭐 쓴다? 칼로리 혹은 킬로칼로리. 그래서 우리 음식마다 여기 칼로리 표시 다 돼 있죠. 그거 먹으면 내 몸 속에서 열이 그만큼 난다. 열 에너지가 그만큼 난다. 이 소리인 거야.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 킬로칼로리다 라는 뜻은 물질 1kg을 온도 몇 도씩?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 열의 양. 됐나요? 1kcal는 몇 kcal? K가 무슨 뜻이니? 천이란 뜻이죠. 천. 킬로미터, 미터하고 천 차이죠, 그렇죠? K가 붙으면 무조건 천 차이다. 자, 이제 시험 문제 엄청나게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열 양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이동하는 열의 양인데 이 열량을 공급해 준다. 열량을 공급한다는 뜻은 우리가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다.
표현은 열량이 같은 열량을 공급해줬다. 이런 뜻과 동일합니다. 이제 오늘 수업의 제일 중요한 두 번째 비열 들어갑니다. 비열은 C라고 하고 비열이 시험 문제에 너무나 잘 됩니다. 중요한 비열은 무엇을 비열이라고 하냐면은 어떤 물질 1kg을 여기서 중요한 건 1kg입니다. 요 1kg이 뭐가 된다? 기준이 돼요. 기준. 항상 1kg이 기준이에요. 만약 500g, 2kg이면 1kg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1kg이 기준이에요. 어떤 물질 1kg을 온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공식? 그래서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1도씩 올려야 되니까 온도 변화가 된다.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호로 써볼게. Q는 비열 C, 질량 M, 온도 변화 델타 T. 그래서 Q는 시멘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시멘트. 됐죠? 다 외웠죠? Q는 시멘트. 요거를 식을 변형 한번 시켜봅시다. 누구로? 비열로. 그럼 비열은 5분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뭐가 되니? 열량이 되죠. 맞죠? 요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C는 MT분의 Q 이렇게 돼요. 요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그래서 비열은 온도 변화하고 밑에 하고는 무슨 관계? 무조건 요 밑에 거하고는 반비례해요. 요 위에 거하고는 무슨 관계? 비례해요. 여기다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적어놓고 문제 푸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비열의 특징도 합니다. 비열은 모든 물질마다 다 없다. 다르다. 물질마다 다 달라요. 얘는 물은 온도 1도씨 올리는데 물 1kg 온도 1도씨 올라가는데 열을 1만 가하면 되는데 다른 금속은 금속 1kg에 온도 1도씨 올리는데 그만큼만 올려도 얘 온도 1 올라간다. 이게 물질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비열은 물질은 뭐가 된다? 6단원에서 공부했던 기준. 물질의 특성이 된다. 손호야, 물질의 특성 뭐 있어? 끓는 점. 그렇지, 끓는 점. 끓는 점 나오면 녹는 점 나와야 되고,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으니까. 또 뭐 있니?
그렇지 밀도. 그렇지 용매도. 그다음 뭐 곱봉 성질이 있고 그렇죠. 요게 물질의 특성인데 뭐도 비열도 있으면 같다. 그러면 물질마다 다 다르다고 했는데 준영아 그럼 비열이 같다면 그럼 무슨 물질이야? 그래 같은 물질. 그거 중요합니다. 비열이 같으면 같은 물질. 중요합니다 이거. 됐죠? 그다음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 요거 애들 겁나 많이 헷갈리는데 별표 3개예요. 중요해요. 비열과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반비례. 비열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 반비. 요거 제발 요거 하나가 별표 3개예요. 겁나게 중요해요. 근데 요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요렇게 표현해요. 비열이 작을수록 비열이 작다. 그럼 온도 변화는 반비례니까 온도 변화는 크다. 온도 변화 크다. 이해됐죠? 그러면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어떻다? 온도 변화가 작다. 이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진짜로.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이제 응용 문제 들어갑니다. 비열이 클수록 단열 효과가 크다. 맞다 틀리다. 맞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맞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선생님이 단열은 온도 변화가 적을수록 단열이 잘 된 거라고 했다 그렇죠? 그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것은 비열이 크다. 그럼 다시 말하면 비열이 클수록 단열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적다. 가장 대표적인 예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물의 비열은 1입니다. 1. 지금 여러분들 존재하는 주위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비열이 제일 큰 게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보다 더 큰 비열 물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래 비열 얼마 정도 될까? 모래 0.1 어떻게 알았어? 0.19 철 0.3. 0.11 거의 5배, 10배 이렇게 된다. 물이 비율이 크다. 그러면 여기서 물은 비열 크다. 선아야 비열 크니까 온도 변화? 온도 변화 어떻다? 적다. 온도 변화 적으니까 단열 효과가 뛰어나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사람 몸에 물이 70%인 거예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왜? 우리 몸의 온도를 많이 오락내리락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예전에 선생님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사람 체온이 몇 도 되면 뒤진다고? 우리 사람 체온 몇 도니? 0. 36.5 36.5도죠, 그렇죠? 40분에
사람 체온이 36.5도인데 꼴랑 3.5도만 올라가서 40도 되는 사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3.5도만 올라가도 죽어. 그러니까 온도 변화를 최대한 적게 해야 된다. 그래서 비열이 큰 물로 올려서 70%를 채워둔다. 그러니까 사람 체온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안 한다 이 말. 끼켜야지 1도 2도 정도 올라가고 끼켜야 1도 2도 정도 낮아진다. 여러분 사람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여러분 몸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추워요. 부르르 떱니다. 추워가지고 떤다. 가장 단적인 얘기. 화장실 갔을 때 손 한번 보세요. 나도 모르니까. 떤다. 왜 떨까? 사람 체온이 36.5도보다 더 따뜻한 물이 빠져나가면 체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떱니다. 남자는 서서 들고 여자는 앉아서 떠는 건 차이밖에 없다. 떤다. 너 안 떨어? 네. 오줌 싸면서 안 떤 적이 네. 비정상이야. 떨어야 정상입니다. 떨어 안 떨어? 떨어 안 떨어? 이 새끼 안 떤다. 비정상. 떨어야 됩니다. 진짜로. 떨 수밖에 없어요. 됐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표 2개다. 3개다 이거는. 세 번째. 비열에 의한 현상. 아까 사람의 체온 유지시키기 위해서 물 몇 프로? 70% 차지한다. 두 번째. 육지가 일교차가 크겠니? 바닷가가 일교차가 크겠니? 육지가 일교차가 크겠니?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바다는 여름에 많이 올라가지도 겨울에 많이 내려가지도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뭐야? 바다가 겨울에는 물속에 들어가 물속에 오히려 또 따뜻할 때도 있어요. 바깥에 없다. 여름 오면 바깥에 너무 뜨거운데 여름 오면 물에 들어가면 시원해. 온도 차가 별로 안 난다. 그래서 세 번째. 요거는 중학교 3학년 2단원에서 곧바로 나옵니다. 낮에 뭐가 보면 해풍이 분다. 낮에 해풍이 분다. 그럼 밤에는 뭐 보겠니? 육풍이 분다. 요거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 요거는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서 곧바로 나와요. 3-2에서 육지 나무 있고 육지야. 배 떠 있어. 그럼 바다야. 태양 있어. 요 뭐겠니? 에너지. 떤 우리 채층. 코로나. 홍영. 그렇죠. 홍룡이죠. 진이 홍룡 아니죠? 너희들 홍룡은 몰라도 이거 태양 그릴 때 홍룡 표시한다 이거. 그러면 낮이다. 낮이란 뜻이야. 태양이 있으니까. 그럼 낮에는 물하고 모래, 바다하고 육지 중에서 누가 온도 변화가 더 크겠니? 육지가 비열이 더 작으니까 온도 변화가 크다. 그러니까 얘는 낮에 온도가 이만큼 상승하는 거야.
바다는 요만큼 상승.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럼 지표면이 뜨거워지겠죠?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되겠니? 뜨거운 공기 어떻게 돼? 위로 가죠, 그렇죠?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죠, 상승. 얘는 차가우니까 공기가 어떻게 된다? 내려온다. 하강한다. 그럼 누가 공기가 더 많겠어? 육지에는 예를 들어서 육지에 공기가 100개가 있어. 여기 바다인데도 여기 바다에도 공기가 100개가 있어. 얘는 뜨거워져가지고 공기가 자꾸 위로 올라가 버려. 한 50개 올라갔어. 여기 공기 몇 개 있니? 50개. 바다야. 100개 있는데 자꾸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 그 150개 됐어. 그럼 누가 더 공기가 많겠니? 바다가 공기가 더 많겠죠, 그렇죠? 아니 공기도 마찬가지. 무조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거 2단원 할 때 3-2 할 때도 배울 건데 공기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온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고 공기는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갑니다. 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공기의 이동. 공기의 이동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바람이라고 해요. 공기의 이동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은 한자로 뭔지 아니? 굿! 바람. 그럼 바람의 방향은? 그렇지. 뭐라고 부른다? 풍향이라고 한다. 자, 풍향은 바람의 방향이고 바람의 방향은 항상 어딜 기준으로 한다? 출발지가 기준입니다. 출발지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따져봅시다. 여기가 동, 서, 남, 북이야. 준영아, 여기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어. 무슨 풍? 그냥 편자 빼고 서풍이야. 서쪽에서 시작했다니. 그러니까 출발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해됐습니까? 유진아, 여기는 무슨 풍? 그래, 이게 북서풍이야. 됐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누가 공기의 양이 많아? 바다 쪽이 공기가 많겠죠? 자꾸 내려오니까. 얘는 공기가 적겠죠?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게 바람이야. 그럼 출발지를 기준으로 해서 출발지가 어디니? 바다죠, 그렇죠? 그럼 바다에서 육지로 보니까 낮에는 보다 해풍이 된다.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분다. 이게 우리 교재 144페이지 맨 밑에 나옵니다. 됐습니까? (145페이지) 1번 설명 같이 봅시다. OX입니다. 물체의 질량이 같을 때 물체의 가한 열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O. 어떤 물질의 온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OX야. OX야. 어떤 물질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X입니다. 왜 X일까? 이게 빠졌다. 그래, 기준이 빠졌다. 1kg이라는 말이 빠졌다. X입니다. 1kg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야. 그냥 온도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하면 틀려.
기준 1kg 꼭 있어요. 3번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5. 이건 외우라고 했어요. 물의 비열은 주변에서 있는 보다 작은 편이다. 아니 X. 큰 편. 물은 비열이 크다. 2번 같은 세 개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할 때 거기 가로해 놓으세요. 같은 세 개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할 때까지 이렇게 가로 이렇게 해 놓으세요. 가로. 이게 무슨 뜻이니? 이번에 같은 세 개의 불꽃으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했다는 것은 열량을 같게 했다 이 뜻이에요. 그 표현이 요 열량이 같다 그 뜻을 같은 세계 같은 시간 동안. 그럼 열량이 같을 때 이 뜻이에요. 그럼 열량이 같을 때 온도 변화가 큰 것은 누구겠니? 가겠죠. 왜? 가가 질량의 홀수도 작으니까. 2번 가나의 물이 각각 10도씩 올라가는데 열량은 누가 더 크겠니? 나가 더 크겠죠. 나가 온도 더 올리는데 더 많은 열을 가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왜? 질량이 크니까. 3번 풀어보세요. 이거 3번 모르면은 학원 그만둬라. 열량 구하라 할 때 열량 구하는 공식 시멘트 C 비열 1 M 질량 4 온도 변화 10 계산하면 얼마? 40 킬로칼로리. 4번 식용유의 비열 구하세요. 비열 C는 MT분의 Q M 4kg T 10도씨 Q는 16kcal 40분의 16 얼마? 0.4kcal per kg 도시. 5번 야 이거 5번 문제 별표 치세요. 5번 문제 별표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비열 저기 뭐야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것은 물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선생님 이거 지금 별표 세 개는 거야. 요것만 기억하면 돼.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것은 비열이 제일 작은 거 골라라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비열이 제일 작은 새끼는 누구야? 네. 뭐네? 모래. 왜? 모래죠, 그렇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6번 해안 지역은 내륙지보다 일교차가 크다. 아니 내륙 지역이 일교차가 커. X. 사람의 체온은 외부 온도에 따라서 잘 변한다. X. 물 70% 변한다니까. 해안 지역의 낮에는 육풍 아니 해풍. X. 비열이 큰 뚝배기는 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잘 식지도 않는다. O. 너희 그 여기 아까 비열에 의한 현상 중에서 이거 잘 보세요. 철은 0.1, 모래는 0.2. 그럼 누가 비열이 더 큰 거야? 모래가 더 큰 거죠. 2배 정도 더 크죠. 그럼 얘가 2배 정도 온도 변화가 어렵다. 얘는 온도 변화가 쉽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라면 끓일 때는 어디다 끓여야 되니? 모래로 만든 뚝배기에다 끓여야 되겠니? 아니면 철로 만든 양은 냄비에 끓여야 돼. 맛있겠니? 뭐네? 어? 양은 냄비에 끓여야 더 맛있어. 왜냐면 빨리 끓어. 온도 변화가 크니까 빨리 끓고 빨리 끓고 부 끓여서 빨리 끓여서 넣고 먹을 때쯤 다 먹을 때쯤 적절하게 식어버려. 근데 된장찌개 끓일 때는 양은 냄비에 끓이니? 보통 뚝배기에 끓이죠, 그죠? 엄마가 보글보글 뚝배기에 끓여서 뚝뚝 끓여가지고 이제 식탁 위에 딱 올려놨어. 식탁 위에 딱 올려놓고 이제 밥 먹었는데 반찬 먹고 된장찌개 먹을 때 밥 다 먹을 때까지 된장찌개 아직 뜨고 아직까지 따뜻하다고. 온도 변화가 적을 때 온도가 많이 안 내려가면 돼. 그래서 된장찌개 같은 경우 찌개 끓일 때 뚝배기에 끓이죠. 뚝배기 뭘로 만든 거예요? 뭘로 만들었어요? 흙 새끼 흙. 이걸 모른다고? 넘어갑니다.
146페이지. 146페이지. 언제 다 끝나간다. 두 번째. 열 평형. 열 평형이. 열 평형 아까 했지. 열 팽창. 야, 이거는 할 것도 없어. 야, 열 받으면 어떻게 된다? 팽창. 팽창한다. 끝. 열 받으면 팽창한다. 됐나요? 그게 다야. 뭐 할 필요 없죠? 해야 되나? 시험 문제 근데 나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열 팽창. 어떤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 혹은 부피가 어떻게 증가한다. 이걸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열을 가한다. 열을 가한다 한 것은 무엇을 나타낸다? 열량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열을 가하는데 가스레인지 불 켜가지고 푹 가열해도 되지만 가스레인지 불을 안 켜고도 열을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가열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나 이거 이따가 성우한테 실험해야지. 네. 두드리거나 우와. 튕겨도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가. 해보자. 실험해. 그래야 돼. 5도 정도 된다. 근데 여기다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두드리면은 온도 올라간다. 맞잖아. 실험하는 거야. 네. 무슨 감정에서 그런 거 아니야? 오씨 또 집에 가서 일을 씨. 두드려도 튕겨도 어떻게 열을 가할 수 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계속 때리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겁나 많이 맞았거든. 나와 김통 나와. 너 과학 점수 몇 점? 60점 이런 씨. 빠바바바 맞았다. 맞았고 나면 엉덩이 만지고 엉덩이가 뜨끈뜨끈해. 자연산 합계. 자연산 합계. 그래서 추우면 어떻게 이렇게 때리면 좀 따뜻해지는 거야. 정 안 되면 어떻게 비비면. 닭똥 냄새 나죠. 이게 열 팽창이다. 그러면 열 팽창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활발. 그렇지.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열팽창이 일어납니다. 누가 열팽창이 제일 심할까? 도체, 액체, 기체 중에서 액체. 기체가 열팽창이 제일 커요. 그 다음 액체. 액체, 그 다음 고체. 고체. 됐네. 근데 여기서 요 새끼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열팽창이 다른데 기체만 물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열팽창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기체는 종류와 상관없이 열팽창이 같다. 알죠? 쉽게 말하면 수소 열팽창되는 이만큼 열팽창됐다면 산소도 이만큼 팽창됐다 이 말이에요. 수소나 산소나 기체면 종류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염소 기체, 아르곤 기체
질소기체 다 똑같다. 단위 면적당 부피가 증가하는 건 같다. 누구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무슨 법칙이니? 보일 법칙. 보일은 압력이고, 그렇죠? 샤를 법칙이다.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다르다. 온도는 높을수록 부피가 커지고, 압력은 낮을수록 부피가 커진다. 보일 법칙, 샤를 법칙 중학교 1학년 때 했다. 그쵸? 안 했어요. 어? 저희는 그냥 안 넣었어요 시험 범위. 시험 범위 아니라도 배우긴 배웠잖아. 안 배웠는데요. 보일, 샤를 처음 들어봐? 뻥치 쉬네. 아니 진짜 뭐예요? 그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프죠. 그래프에 뭐 피스톤 나와가지고 피스톤 이렇게 막 누르면 피스는 뭐예요? 아야 주사기. 주사위가 그 그림 알죠? 너 나중에 중학교 1학년 책 갖고 온다. 자, 그러면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액체하고 고체 살펴볼 건데, 두 번째 영어 고체의 열팽창. 고체의 열팽창. 고체 같은 경우에는 고체 물질이 온도에 따라 길이, 부피가 팽창하는 건데, 주로 고체 물질은 부피가 잘 증가하진 않아요. 누구가 잘 증가한다? 길이가 많이 증가. 길이. 요거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 누구다? 바이메탈이에요. 바이메탈은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해요. 메탈은 금속이에요. 그쵸? 바이는 두 개라는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열팽창이 다른 두 금속을 이렇게 붙여놨어. 어떻게 붙여놨냐면, 빨간색 금속이랑 파란색 금속을 붙여놨어. 이렇게 붙여놨어. 여기다가 선생님이 파이어 해가지고 가열했다. 가열하면은 팽창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근데 팽창 정도가 달라가지고 나중에 어떤 그림이 잘 보세요. 나옵니다. 이렇게 휘었어. 열팽창이 큰 게 누구야? 빨간 거야? 파란 거야? 파랑. 응? 파랑. 누가 더 열팽창이 크다? 파랑. 열팽창이 큰 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열팽창이 작은 쪽으로 어려다 휘어진다. 됐나요? 수축은 또 반대입니다. 온도를 차갑게 하면 또다시 온도를 차갑게 하면 이렇게 되돌아와요. 요거가 이 바이메탈을 가지고 어디에 이용하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쌤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다림이야. 아이씨, 누가 봐도 다림이죠. 어? 여기 구멍 뽕뽕뽕 나와가지고 오 스팀 다리인데 그 구멍으로 스팀 쭉 나오네. 자, 여기다가 이제 뭐 설치하는데, 여기다가 바이메탈을 설치하는 거야. 여기 바이메탈을 설치했어. 그럼 얘가 이제 빨간 거랑 파란 거쭉 설치하는 거야. 해가지고 파란색이 요거
금속판에다가 쇠 붙이다가 어떻게 열이 전달된다. 다리 위 바닥에 여기 바이메탈이 똑 붙어버려. 그럼 열이 이렇게 전달돼가지고 다리 위 바닥이 어떻게 된다? 뜨거워진다. 그다음에 이제 떼면 꽃 딱 뽑으면 이거 수축해가지고 떨어진다. 그럼 여기 이제 열 전달 안 된다. 요거 이용하면 다리 됐나요? 그다음 저 뒤에 뭐 있네? 시계? 화재 경보기 있죠. 화재 경보기 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다가 또 누굴 달아놓냐면 바이메탈을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그럼 바이메탈을 달아놓으면 여기 쏙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얘가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울리는 거야. 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울리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마치 뜨거워졌다. 그럼 여기 불났다. 그럼 뜨거워지면 여기 바이메탈에서 여기 쭉 늘어나가지고 여기 탁 건드리되면 요 전력 흘러가지고 빵빵빵빵빵 이렇게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화재 경보기 울리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화재 경보기 한번 들어봤죠? 교실에 가끔 가다가 복도에서 띵띵띵띵띵 이렇게 울리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엄청 많이 들어요. 이거 언제 많이 나냐면 겨울에는 잘 안 일어나요. 언제? 여름에 잘 일어나요. 왜? 여름에 온도가 높으니까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경우에 그 안에 바이메탈 중들은 너무 뜨거워 늘어나가지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 고체 물질의 열 팽창이 얘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고체의 열 팽창 얘 우리 일상생활에 언제 많이 쓰냐면 철로 다리 이음새 철로는 알죠? 기찻길 혹은 지하철길 요런 레일 쭉 이렇게 깔아놓는데 얘는 자세히 보면 일렬로 이렇게 쭉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철로면 이게 철로면 이렇게 틈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에 바퀴가 이렇게 쏙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 틈에 널커덩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왜냐면 기차나 지하철 다 타봤죠? 기차 지하철 잘 타보면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앉아있으면 차카닥 이렇게 지나가요. 바퀴가 이 솔로 틈새로 착 지나갈 때마다 차카닥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놨을까? 일로 쭉 연결해 놓으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떨어뜨려 놨을까? 어? 얘가 일렬로 쭉 해놨다 치자. 그러면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여름에 지금처럼 폭염이 일어나면은 이 철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나? 팽창을 해버린다. 팽창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휘어져 버린다. 휘어져 버리면 기차가 어떻게 탈선돼 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떨어뜨려 놓는다. 그럼 여름에는 어떻게 쭉 늘어나고 겨울에는 조금 수축하고 여름에 이렇게 늘어나고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 그거 다 과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틈새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소리가 여름에 클까 겨울에 클까? 겨울. 그렇죠. 겨울에 클겠죠. 겨울에는 수축이 일어나가지고 이 틈이 더 많이 벌어지니까 초코도 지나고 여름에는 쭉 붙어버리고 이렇게 지나고 됐죠. 그 다음 전기줄 이거는 다 알죠? 겨울에는 이렇게 팽팽하다가 여름 되면은 쭉 늘어지는 거예요. 열팽창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쭉 늘어진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도 여름에 얼마만큼 팽창됐냐를 감안해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너무 쭉 늘어지면 땅에 닿으면 안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팽이에 닿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 다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에 누가 있니? 델타. 에펠탑 전체 다
철로 만들어졌어요. 에펠탑 다 철이야. 기울어졌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페인트를 칠해 놓는데 얘네가 부식돼 가면 그런 그 녹이 쓸어요. 그래서 녹이 쓰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페인트 칠을 다시 해요. 그 다음에 철로 만들어졌으니까 얘가 여름 되면 어떻게 되니? 기울어져요. 팽창한다. 조금 길이가 더 늘어나고 겨울에는 조금 수축하고. 그러면 에펠탑 높이가 최고 높을 때는 봄, 여름, 가을 중에 언제겠니? 여름에 조금 더 높고 겨울에 조금 더 낮다. 되죠? 그러면 이제 과학을 좀 더 잘하는 사람은 요거 집에 가서 아빠한테 한번 실험해보세요. 잼통 뚜껑. 뜨거운 물에 담궈가지고 빼는 거예요? 그렇지. 잼 뚜껑. 아빠 나 잼 보는데 안 열려. 아빠 좀 이거 좀 열어주세요. 근데 우리 아빠 맞아. 잘 안 열려? 잘 안 열리네. 뜨거운 물에 쑥 담궜다가 탁 열면 우리 아빠 과학 되게 잘한다.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빠 과학 잘 못한다. 이거 수건에 옷에 물 써서 하는 게 좋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과학 못한다. 이렇게. 근데 선생님도 옛날에 경험한 분들이 있거든. 아빠 이거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뜨거운 물에 안 가고 어떻게 했냐? 실다는 것처럼. 아니 요 뚜껑을 계속 두드리시죠. 잼통을 이렇게 두드린 다음에 탁 닫는 쉽게 따지. 왜? 두드려도 열을 가하고. 과학을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자세히 보면은 잼 뚜껑이라는 이런 용기 보면은 잼 뚜껑은 대부분 금속으로 돼 있어요. 그 통은 플라스틱 아니면 유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열이 다 틀려. 그래서 열 팽창이 틀려. 그래서 얘는 잡아 이렇게 꽉 맞물려 있는데 뜨거운 물에 넣거나 두드리면은 얘는 열 팽창이 크니까 이만큼 팽창되고 얘는 조금 팽창되니까 여기 틈이 생기니까 쉽게 열린다 이거야. 이해됐죠? 그릇이 막 포개져 가지고 컵이나 이렇게 포개져 가지고 잘 안 빠질 때도 어떻게 하면 된다? 뜨거운 물에 넣으면 된다. 이것도 쌤 뜨거운 물 필요 없는데 두드리면 되는데 와 두드리다 컵 깨지 말고. 이해됐죠? 여러분들 충치 없죠? 선생님 충치 있거든? 충치 있어가지고 금으로 떼었어요. 근데 왜 금으로 떼는가? 팽창이 안 돼가지고. 금이 단단해가지고 순금 안 단단해요. 여기 철보다 더 안 단단해. 그래서 순금 되게 물로 이렇게 칵 깨물면 이빨 자국 납니다. 그래서 왜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이거 진짜 금이고 이렇게 깨물어 부르는 장면 본 적 있니? 순금은 칵 깨물면 이빨 자국 나요. 근데 왜 금리로 씌울까? 부자인 걸 자랑하려고. 부자인 걸 자랑하려고. 나 부자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니? 웬일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근육이 우리 치아랑 열 팽창 정도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 치아를 썩었다. 그럼 치아 긁어내고 금으로 딱 씌우면은 같이 팽창했다 같이 수축하고 같이 팽창했다 같이 수축하는데 만약에 다른 물질을 막 이렇게 떼우면은 얘는 팽창이 많이 되고 얘는 팽창이 조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잼 뚜껑처럼 틈이 벌어진대. 그럼 그 틈으로 다시 어떻게 균이라든지 세균이 들어가 충치가 또 생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금으로 씌우는 거야. 이해되죠? 우리 또 과학상식 하나 또 하야 돼. 됐나요? 그다음 세 번째 액체의 열팽창. 액체의 열팽창은 그렇게 중요시 않아요. 액체의 열팽창도 액체 물질의 온도에 따라서 길이 부피가 팽창하는데 액체 같은 경우는 주로 누가 길이보다는 부피가 팽창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뭘까? 선생님은 이 액체 열 팽창 배우기 전에는 선생님들 솔직히 말해서 물? 음료수 회사들 다 순 도둑놈이라고 생각했거든. 네. 콜라 사면은 콜라에 가득 안 채워놔. 네. 그만큼 덜 채워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어씨 나빠도 씨 가득 채워서 팔지 그러고 조금 덜 집어넣으려고 그만큼 남겨놨네 이렇게 생각했었다. 그렇게 안 하면 터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열 팽창 때문에 얘를 만약에 뜨거운 곳에 놔두면 액체가 푹 팽창하는데 가득 담아놓으면 어떻게 얘가 팽창해가지고 어떻게 터져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득 안 채우고 조금 낮춰서 채워. 다 과학적 이유가 있었더라. 선생님 그때는 몰랐지 솔직히. 몰랐잖아 솔직히. 아 몰랐잖아. 몰랐다고 해. 몰랐어요. 모르요. 교재 153페이지 19번 그 그림 보세요. 그만큼 덜 채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덜 채우는 이유가 뭐다? 뚜껑을 4번. 4번 같았어요. 5번. 5번이 되겠죠. 야 페트병이 페트병이 터지니 씨. 물이 팽창한 거지 씨. 음료수병. 그다음 두 번째 뭐니? 온도계. 아니죠 이 온도계 디지털 온도계 말고 이렇게 온도계 이렇게 해서 빨간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근데 여름 되면은 온도가 높으면은 얘가 액체가 팽창해가지고 부피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 눈금 딱 보면 아 지금 현재 29도다, 35도다. 쭉 내려가면 10도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왜 물은 예외적으로 얼면 더 부피가 커져요? 물만 그렇습니다. 이거 물이에요? 물은 거기 물이 가지고 있는 입자들의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 가지고 얘네들은 조금 틀려요. 예외적이에요. 그래서 물은 얼면은 부피가 더 커집니다. 배터리 그래서 물 가득 담아두고 용기에 가득 담아두고 얼리면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겨놓고 얼려야 됩니다. 자, 교재 147페이지 쌤이랑 같이 갔다가 이제 교재 3교시 때 교재 풀이할게요. 147페이지 7번 고체에 열을 가하면 온도가 높아지고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따라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므로 고체의 부피가 증가한다. 8번 A와 B를 보면 A가 더 열 팽창이 더 크죠? A와 C도 A, B와 C는 C. 따라서 열 팽창 정도가 제일 큰 게 A, 그 다음 C, 그 다음 B 이렇게 된다. 9번 열 팽창, 고체의 열 팽창 OX. 달이나 철로 이음새 부분에 틈을 만든다. O. 불 위에 둔 냄비가 점점 전체적으로 뜨거워진다. 이건 열 팽창이 아닙니다. 뭐니? 열 평형의 전도입니다. 전도. 3번 전깃줄에 여름처럼 늘어지고 겨울처럼 팽팽해진다. O. 냉장고 안에 과일을 넣은 후 시간이 지나면 과일이 차가워진다. 이거는 열. 냉장고 안에 쓰지 열. 복사? 대류고 기체니까. 이때는 열 평형입니다. 저 안경을 두고 왔던 것 같은데. 없는데.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안 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까 쓰고 나면서?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없었어.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0번 10도씨 찬물을 넣은 삼각 플라스크에 간단한 유리관을 꽂고 뜨거운 물에 넣었다. 그러면 1번 유리관 속의 물높이가 높아진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차감을 넣고 뜨거운 수조에다 넣었어. 그럼 뜨거운 수조에서 이 찬물 쪽으로 열이 이동되겠죠? 그럼 얘는 열 받으니까 어떻게 되니? 팽창하겠죠? 팽창하니까 높이가 올라가겠죠? 5. 삼각 플라스크 안에 물의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5. 삼각 플라스크 안에 부피가 줄어든다. 아니 X 부피가 증가한다. 4. 열이 수조 물에서 삼각 플라스크로 이동한다. 5. 이렇게 됩니다. 자, 미리 말하는데 158페이지까지 빨리 하고 하는 대로 선생님 너희들 프린트 풀고 프린트물 다 푼 대로 집에 갑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단하다. 이게 열부터 하는 거예요. 한 시간 남았는데 무슨 진짜 많은.